렌터카를 반납받을 때 몰래 흠집을 내 수리비를 뜯어낸 렌터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공무원이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려 4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지만 군청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완주군이 군 의원 의정비를 무려 21.15%가량 올리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갑론을박이 팽팽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운용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지만 애초 목표한 전문대학원 시설은 무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렌터카를 반납받을 때 몰래 흠집을 내서 수리비를 뜯어간 렌터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로 운전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과 여성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한 남성. 수건으로 들고 있던 족집게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쪼그려 앉더니 수건을 꺼내 차량 표면을 여러 차례 문지릅니다. 전주의 한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반납받은 차량을 확인하면서 고객 몰래 흠집을 내는 모습입니다. 영업소장 23살 김모 씨 등 3명은 이런 식으로 차량에 흠집을 내고 수리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부팅 작업 확인시켜주면서 손님 과실로 면적금 50만 원 주고 손해서 해결하든 계약서대로 해결하든 결정하라고 해서. 김 씨 일당은 이곳에서 반납된 차량을 확인한다면서 이 같은 쪽집게로 차량에 흠집을 내고 다시 수리해 빌려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반년 동안 전주와 대전의 렌터카 업체 3곳을 운영하며 50여 명에게 3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주로 운전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이나 여성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고 수리비를 요구하면 피해자들이 거부하면 부모에게 알리겠다, 신고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주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소장 김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렌터카를 빌릴 때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 촬영해두고 반납할 때는 직원과 함께 차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쓰라는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공무원이 있습니다. 횡령한 돈 3억 5천만 원은 주식 투자에 탕진했습니다. 4년 동안 곶감 빼먹듯 돈을 빼돌렸지만 군청에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군에서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은 7급 공무원 A씨. A씨는 4년 전인 지난 2014년부터 군에서 조성한 상공업 육성기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기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진안군 통장으로 이체한 뒤 돈을 빼내 주식에 투자한 것입니다. 올 들어서는 정부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관광버스 유치 사업비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4년 동안 횡령한 돈이 무려 3억 5천만 원. 이 공무원은 전라북도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9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기금을 빼돌리기 위해 마음대로 도장을 사용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지만 군청에서는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농협에다가 가는 공문까지도 위조를 했기 때문에 상사가 답변을 못 온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 등 5명을 경징계할 것을 진안군에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무원 인사 업무 처리를 잘못한 사례 등 29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징계와 사업비 회수, 시정조치 등을 명령했습니다. JTBC 뉴스 홍창용입니다. 요즘 완주군이 군 의원의 의정비 인상 문제로 소란스럽습니다. 다른 지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동결하거나 공무원 임금 인상률 2.6% 이내로 올렸는데요. 완주군은 20% 넘게 올리겠다고 잠정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린 공청회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앞에 있는
의정비 인상 찬성 측은 상대적으로 높은 완주군의 재정 자립도와 조례, 재정 건수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앞세운 건 한 집안의 가장인 의원들의 입장을 배려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한 가정을 부양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완주군 의회 의원들이라면 완주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까. 인상 반대 측은 완주군 의정비가 이미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4위나 될 만큼 높다는 의견과 지역의 각종 지표가 나빠졌고 인상폭 자체가 군민 정서와는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14년부터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 자체가. 재정 자립도는 물론 또 떨어져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21.15%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수치의 인상률이 과연 적정할까? 방청객 동원설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 현장 설문조사에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대기 논리가 많아요. 이 투표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않겠는데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니까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전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공청회가 인상 반대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21.15%에 달하는 과도한 인상률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을 제대로 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절차에 문제가 많은 만큼 내일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운용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북의 금융 전문 인력 확충과 금융 중심지 지정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목표했던 전문대학원 신설은 무산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 운용 인력을 양성하는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는 공단의 주요 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 인력 양성이 추가되고 자체 또는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있는 전북에서 연기금 중심의 금융 전문 인력을 키우고 배출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정부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고 금융산업, 금융도시를 키우는 데 도움이 기대됩니다. 금융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나아가서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큰 단초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쉬움도 큽니다. 애초 추진된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에서 교육부와 기재부의 반대로 후퇴 수정된 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문대학원 신설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이제는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지정하고 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들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전북의 새로운 금융타운을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줘야 된다. 전라북도는 금융인력 양성에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폭염과 한파가 지난과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돼 지난 7월 이후 발생한 인명피해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나 유족이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전북에선 23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5명이 숨졌습니다. 전주시가 감정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콜센터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주시와 6개 콜센터 업체 대표들은 업무 협약을 통해 감정 노동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사업주는 악성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전주시와 고용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은 올해 초 우리 사회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역사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진 나도 당했다는 고백에 극단 대표와 대학 교수는 이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연극 배우의 눈물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8년을 묵혔던 끔찍한 기억을 다시 풀어놓은 겁니다. 배우 송원 씨는 지역 연극계의 대표 연출가 최경성 전 명태 극단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침대 옆자리를 두드리며 자는 모습을 쳐다만 볼 테니 옆에 누워 자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또한 제 귓볼을 손가락으로 굴리듯 만지며 지금 네 태도 귀엽다. 나도 당했다는 폭로는 곧바로 이어졌습니다. 전주대 박병도 교수의 오랜 그리고 상습적 성폭력 의혹이 JTB를 통해 고발된 겁니다. 박 교수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제자들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니 그 교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서 아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건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오버하는 거 아니죠? 여배우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달 첫 번째 재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 교수도 제자 4명을 추행한 혐의를 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투 열기는 사그라들었지만 폭로로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성폭력 희생자들은 분명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나 정신치료와 같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들도 같이. 침묵을 강요하던 사회에 균열을 낸 주리은 고백. 미투를 완성해야 하는 책무를 떠안고 우리 사회는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에 소속된 보육대체교사들이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보육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대체교사 90명 가운데 70여 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교사 전원의 고용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체교사들의 고용 안정과 우선 채용을 위해 시군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가 소리문화 중심도시로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남원시의 소리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내년 1년 동안 국악과 판소리를 중심으로 계획한 예비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말에 문화도시로 지정받게 됩니다. 전주시가 덕진공원 연못의 수질 개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7월까지 덕진 연못의 수질 오염을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내년 8월 환경부에 수질 개선 대책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개선 대책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연못 준설, 하수관거 정비, 생태하천 복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는 겨울학기 글로벌 해외 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년 2월까지 6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겨울학기 해외 연수에는 중국의 62명, 캐나다의 130명, 호주의 80명, 뉴질랜드의 82명 등 모두 354명의 학생이 참여합니다.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전라북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정호 부지사는 지난 1년 동안 전북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밖에서도 전북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립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호 부지사는 익산 출신으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제2차관을 거쳐 지난해 10월 정무부지사로 부임했습니다.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 11시를 기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완주 등 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무주와 진안은 영하 11도, 전주의 수운주는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낮에도 진안 영하 4도, 전주 영하 2도 등 전북 전역이 영하권을 보이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서해안에는 7cm, 내륙 지역에는 최대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